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안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PP 듀얼 공동훈련센터에서 일학습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가희라고 합니다. 현장실습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학기 중에 이제 그런 인턴 경험을 하는 동시에 학교에선 교과목이 개설돼서 학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학습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길게 한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장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크게 구분하자면 기간 차인데, 현장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현장실습은 2개월, 4개월, 6개월 정도 이제 3개 정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기간에 따라서 방학 아니면 학기제 혹은 방학 플러스 학기제 이렇게 연계돼서 운영된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네, 현장 실습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 실습 부분에서 일학습병행 그 직무에 관련된 뭔가 이제 전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에 필요한 그런 이제 이론 수업을 듣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학습병행은 이제 종료 후에 이제 기업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기업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좀 차이점일 것 같고요. 물론 현장 실습도 채용 연계형이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차이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학습병행은 1년 동안의 훈련이 모두 종료가 되면 이제 외부 평가라고 하는 국가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돼요. 네, 그래서 그 국가 자격증에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일학습병행 직무명으로 나오는 이제 국가 자격증을 이수하실 수 있고요. 직무 레벨에 따라서 뭐 기사 자격증 또는 산업기사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국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는 직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가 총 6가지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케팅 분야,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분야, 자산운용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권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개발,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론 이제 대부분이 전공자 학생들이 많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거나 조금 이제 전공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다루는 그런 실습형 이제 수업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업무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4년제 학생들은 이제 레벨 4, 레벨 5까지 네, 들을 수 있게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설계라는 직무는 레벨 4, 나머지는 다 레벨 5의 레벨에 참여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은 거의 이제 학생이 학기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운영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1학기부터 이제 학예 방학에 해당되는 7월까지는 그러니까 총 5개월이거든요. 그때는 OPJT라고 해서 이때 이론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학예 방학 중 8월부터 그 후년도 2월 달까지 총 7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 OJT, 이제 기업에 나가서 실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3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학교 일정에 따라서 이제 모집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전년도 10월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간혹 저희가 9월 달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해 1학기 때 보통 모집 공고가 많이 나가니까요. 네, 관심 있게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학습병행은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장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조건 2학기가 남은 학생들이 참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학년 2학기 학생들이 참여 대상일 것 같고요. 간혹 4학년 1학기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한데, 이는 이제 전공 이수 과목이라든지 남은 학점이 많이 남아서 초과학기를 진행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4학년 1학기까지는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장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고요. 장점 말씀하셨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인턴을 하는 거에 비해서 물론 돈을 받으면서 경험을 얻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학교가 또 개입해가지고 중간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관에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혹시나 학생들이 이제 운영 계획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현장 실습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학습 병행은 현장 실습에 비해 조금 소규모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계속 한 40명 정도 계속 모집을 했고 내년부터는 한 50명 정도로 이제 인원수를 더 늘릴 예정인데요. 어쨌든 현장 실습보다 일학습 병행은 소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선생님들과 또 저희 IPP에는 또 각 직무별 담당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각 기업 그리고 학생 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이제 최대한 문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혜택이라고 하면 일학습 병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나가는 그 7개월 동안은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일부 직무 또는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이제 지급을 해 주시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습비도 받고 이제 학점도 받고 또 그냥 일반적인 인턴 경험만 쌓는 게 아니라 그 기업 맞춤형으로 또 훈련하고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격은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학기 초과자도 물론 가능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일을 하면서 학점을 같이 받는 제도다 보니까 근데 학기 초과자의 경우는 이제 학점이 대부분의 경우 필요가 없잖아요. 하다가 조금 생각이랑 다르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학점 안 받아도 되니까 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선배들이 잘 현장 실습을 잘 마감을 해야 이제 그 기업에서도 우리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서 후배들도 이제 그 다음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학기 초과자 지원자들한테 부탁하는 건 이제 협약된 내용을 꼭 끝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학교마다 이런 조금 다른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방학 때는 등록을 안 하고 현장 실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학기 중에는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뭐 신분에 따라서 저희가 좀 마련해 놓은 거는 3학점 뭐 이상, 6학점 이상 뭐 등록해야 된다 이런 세부 기준들은 있는데 학기 중에는 1학점이라도 등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들을 수 있고 방학 중에는 등록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요. 학생은 이제 협약이 된 대로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현장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그냥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반 선택이 듣고 싶다 그러면 일반 선택 교과목으로 저희가 개설을 해드리는 거고 나는 전공 선택 학점이 받고 싶다 하면 전공 선택 교과목으로 개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업무를 현장 실습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개설해드린 대로 이제 수업을 듣는 것처럼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전공 선택을 선택하겠다 하면은 학과에서 이제 학과 기준에 따라서 교과목을 개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중간 보고서나 기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교수님이 평가를 해서 패스 논패스 기준으로 그 과목을 이수했는지가 결정이 되고요. 일학습 병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어쨌든 OJT 나갔을 때 현장 실습이랑 동일해요. 일학습 병행은 이제 현장 실습보다 소규 인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학점 신청에 대한 거는 저희 이제 IPP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통해서 취합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전공과 이제 일반 선택으로 나뉘어서 직접 학과로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무조건 정규 학기 등록이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아까 4학년 1학기 학생들 중에서도 초과학기를 다녀야 되는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정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일부 뭐 3학점만 부족하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부분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습 병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3학점 이상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현장 실습을 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현장 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 대비해서 최소 10에서 15% 정도 높았고요. 많이 차이가 날 때는 한 30%까지도 차이가 났었고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 대기업들이나 이제 뭐 공공기관 이런 좋은 기업들에 간 학생들을 비교해봐도 현장 실습을 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약 최소 15%에서 30% 정도 높은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도 이제 여기 현장 실습 통계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학습 병행은 이제 기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규직 전환율이 한 50% 정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학습 병행 종료 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경력을 쌓고 나서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이직하는 그런 이직률 또한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알고 가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마련해 놓은 게 미리 한 선배들이 실습 후기를 좀 작성해서 포탈을 통해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올려놨어요. 저희가 OPJT,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습하는 5개월 동안은 다 오프라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 3과목, 그리고 계절학기 때 2과목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 상대평가예요. 네, 근데 일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로 조금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목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일학습 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이 저희 IPP 센터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IPP에서 개설한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이제 학과 전공 과목이랑 연계되어 있는 그런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공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외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가 있고, 그리고 실기가 간혹 있는 이제 직무가 있고요. 그리고 면접은 이제 다 봐야 돼요. 저희가 전자기기 하드웨어 개발이라는 이제 또 직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좀 실습을 요하는 자격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습,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무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합격률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외부평가 특강이라고 해서 또 학생들을 위한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국가 기사 자격증은 1년에 3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일학습 병행은 4번 할 수 있어요. 거의 형식은 거의 비슷하고 약간씩 문제, 뭐 문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만 조금씩 변형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기준이 현장 실습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참여를 했을 때 이득이 있으면 이득이 있지 안 좋은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 있게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